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준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11월 8일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인데요. 보통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을 오전에 해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공지사항에서 알려드렸듯이 이번 주 일요일이죠. 리베라 호텔에서 증권 강연회를 준비를 하기 때문에 조금 방송이 늦어졌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에 보이듯이요. 오늘 나왔던 리포트라든지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KMW MSCI 지수 편입이죠. 그러면은 이 편입에 따라서 자금이 얼마나 유입이 될 건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다음 문제 코스닥 150 지수 내 종목 정기 변경이죠. 최근에 보면은 코스닥 지수 수익률과 코스닥 150 지수 수익률 보면은 이 코스닥 150에 포함된 종목들의 수익이 한 2배 정도 높다 그러죠. 그러면은 어떤 종목들이 변경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은 이제 카카오 어제 실적 발표했죠. 거기에 따른 이제 반응 보고서가 나왔는데 KB증권이 목표가 상향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은 이제 2차 전지예요. 첨보에 대해서 생산 설비 증설 효과 기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 신한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1부 시간에 보고 요걸 마치고 또 2부 시간을 할 때는 갤럭시 폴드가 중국서 5분 만에 완판됐다 그래요. 거기에 따른 갤럭시 폴드 부품 수혜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요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보면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의 이 스탠다드 지수죠. 거기에 KMW가 추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셀트리온 제약, 신라젠 3개 종목은 제외를 한다는 얘기죠. 이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한국 증시 투자 자금 규모가 한 55조 원 정도 된다래요. 그러면은 이번 편입에 따른 KMW 매입 수요는 850억 수준. 850억 수준이면 KMW가 한 5만 원 정도 잡고 하면은요. 자, 그리고 만 주면 5억이죠? 그리고 10만 주면은 50억. 100만 주면은 500억. 850억이니까 한 170만 주 정도 자금이 물량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지수에서 제외되는 한미사이언스는 370억, 셀트리온 제약은 410억, 신라젠은 한 710억 정도 매물이 나온다는 정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스탠다드 지수 말고 스몰 갭 지수가 또 있는데요. 거기에 신규 편입되는 종목도 공개됐다고 하죠. 종근당, 에코프로 BM, 현대바이오, 네페스, 와이솔, 국일제지, 현대오토에버, 서진 시스템, 에코마케팅, 테스, 유비커스 홀딩스, 그리고 MC네스, 그리고 SPA 반도체, NHN, 한국사이버결제, 위닉스, 남선알루미늄, 일진다이아 등이 신규 편입했다. 일단은 신규 편입이 됐기 때문에 뭐 악재는 아니죠. 뭐 물량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작겠지만은 그래도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호재로서의 규모 크기는 작지만은 그래도 물량 유입은 예상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뭐 이따가 에코프로 BM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전에 또 저거 있죠? 150 코스닥 150 지수는 지난달 이후 전날까지 14.42% 오르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가 7.13% 오른 것과 비해 2배 이상. 그러니까 코스닥 150에 들어가면 주가 상승률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10월 말 기준 코스닥 150을 추정하는 팩시브 자금은 2조 5천억 수준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은 코스피 200과 비교해 교체 종목도 많고 효과도 뚜렷한 편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그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이건 이제 아직 확정은 된 거 아니고 아마 전망일 겁니다. 신규 편입 예상 종목으로는 네페스, 아까 이 모건스탠리의 스몰갭 지수에도 포함되죠. 나노스, 진노 믹트리, 서진 시스템, 오이솔루션, NHN 사이버 결제, 현대바이오 등이 꼽히고, 반대로 제외되는 종목으로는 뷰럭스, 바이오솔루션, 올릭스, XM코유, JW 신약, SD생명공학, 리더스, 코스메틱 등이 제가 유력한 종목이다라는 내용이죠. 보면은
이 5G 관련 종목이 많죠? 서치 시스템, OE 솔루션, 그쵸? 한번,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죠. KMW 내년 영업이익 2배 성장 예상 목표가에서 하나증권에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예요. 이 KMW가 최근에 이제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사실 부진도 아니죠. 실적이 엄청 좋았는데 이 전망치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했죠. 거기에 따른 조금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인데, 최근에 중국이 5G 상용화를 시작을 했어요. 중국 통신 장비 시장에서 화웨이 점유율이 50% 수준이고 ZTE가 한 20-30% 수준으로서 2위예요. 근데 이 KMW가 ZTE 향 필터의 제1 벤더로 올해 수출이 이 JTE로 향한 것이 한 950억인데 내년에는 한 1,800억 된다 그래요. 또 이베스터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매출이 최소 뭐 3배 이상 증가한다 그러면 뭐 2,700~800억 정도도 내다보는 거죠. 뭐 증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하지만 실적이 KMW 올해도 좋았지만은 내년에도 더 좋아질 거라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3분기 매출이 578억 나왔어요. 작년에 적자였던 것이 흑자로 전환됐는데, 네, 이 시장에서는 한 640억, 그쵸? 예상치를 좀 하회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왔지만 내년에는 크게 더욱더 좋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MSCI의 지수, 스탠다드 지수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한 170, 80만 주 물량이 유입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뭐 상당히 큰 호재성 재료가 아닌가 해서 최근 주가의 하락은 어떠한 회사의 변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올해 한 만원에서 한 8만 원까지 갔죠. 거기에 따른 크게 올라갔다는 숨 고르기 과정으로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어요. 한번 주가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MW죠. 자, 오늘 주가가 아까 말한 호재성 재료에 의해서 장중 한때 5.7%까지 51,800원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오후 들어서 지수의 약세로 인해서 상승이 조금 둔화됐죠. 많이 까먹었습니다, 상승폭을. 자, 근데 수급적으로 보면은 개인들이 오히려 4천조, 오늘 개인들이 한 뭐 20만 주고 30만 주고 팔아야지 조금 본격적인 상승을 빨리 올 텐데, 그죠? 외국인들이 오히려 12만 주 팔고 기관이 11만 주 정도 사고, 그죠? 그러면 아직도 하락이 진정되지 않고 본격적인 상승, 그러니까는 저점을 찍고 반전의 신호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오늘 거래량도 160만 주, 소폭 증가하면서 이제 평균 거래량 정도 수준이 되는 거래량인데, 좋은 재료에 의해서도 주가가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 그 얘기는 빠른 시간 안에 본격적인 상승으로 접어들기 힘들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마무리 국면에 왔어요. 단순히 이제 기간 조정, 옆으로 행보하는 작은 박스권을 이루는 그런 모습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마 그 진행이 좀 더 이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 5G 하면은 우리가 제일 가장 강조했던 종목이 RFHIC죠. 자, RFHIC 700원 상승한 35,800원, 그죠? 이미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바닥은 저는 이 종목 RFHIC는 저점을 찍었다고 봐요. 아까 KMW는 뭐 한 번 정도 뭐 더 나오던지 지금 수준이 바닥이니까는 뭐 그렇지만은 RFHIC는 거의 바닥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기업 내용 한번 봐야죠. 기업 내용이 보기 전에 지금 아마 제가 방송을 한 10분 정도 했는데, 참 처음 듣는 분들은 그래도 이 친구가 열심히 한다 생각하고, 그리고 내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면요, 구독하기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뭐 제 방송을 이미 구독하시고 지금 제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지사항 하나 있죠. 증권 강연이에요. 11월 10날 일요일 오후 2시서부터 5시. 장소는 지난주와 같습니다. 첨담동 리베라 호텔 2층 샤모니홀이죠.
예, 지하철 7호선 첨당역 13번 출구로 나오셔서 한 200m 걸어오시면 되고, 참가비는 무료가 아니라 유료예요. 2만원입니다. 대신 유튜브 방송을 듣고 참석하시는 분들은 주 교재 외에 별도 교재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를 하실 때 유튜브 방송을 보고 왔어요 하면은 별도 교재를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강사로서요, 우리가 이제 특별 강사를 초빙했는데, 저희 이제 회원분인 이강선 회원이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한 6천만 원 갖고 50억 이상 수익을 냈어요. 그분이 한 20, 30분 동안 얘기를 할 텐데, 자기의 투자 원칙과 그리고 현재 보유한 종목을 공개를 하신다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적으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죠. 자, 5G 부품 장비주 다시 회발, 순풍 분화죠. 그리고 또 중국도 지난 1일날 상용화 시작했죠. 중국이 세계적에서 3위예요. 우리나라가 첫 번째 상용화 시작했고, 그다음에 미국이 시작했고, 이제 중국이 시작하고, 이제 일본, 그리고 뭐 러시아 쪽에서 이제 제1위 통신사죠. 한 1억 명을 보유한다 하더라고, 가입자 수가. 그 회사가 이번에 KT 본사를 방문을 했다래요. 이 5G 상용화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 시장이 이제 내년서부터 본격 개화되기 때문에 이 회발 통신 장비 수주는 계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 중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이 RFHC가 가장 수혜를 본다는 얘기인데,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국에서 이 화웨이가 통신 장비 점유율이 50%예요. 근데 이 RFHC가 이 화웨이의 지락 관련 증폭기 제2 밴드로서요. 올해 매출이 이 화웨이 한 450억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내년에는 1150억, 2배가 넘죠? 내후년 21년에는 2000억이 넘는다. 그러니까 실적이 갈수록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삼성도, 여기 보면은 삼성전자 내년부터 동사 제품 채택 가능성이죠? 추가로 해서 500억에서 1000억 매출이 예상이 된다. 이 트랜지스터라는 게 이제 증폭기인데, 그동안에는 실리콘 기반으로 된 이제 트랜지스터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RFHC가 만드는 이제 지라 갈륨 트랜지스터가 표준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채택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익을 또 낼 수 있다. 근데 이제 3분기 실적은 영업 손실이 났죠. 한 4억 정도. 거기에 따라서 좀 최근에 주가가 심히 탄력을 잃었지만은 내년서부터 특히 4분기도 한 55억,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감소를 하지만은 3분기 비해서 흑자 전환되고 내년에는 엄청나게 좋아진다. 주가라는 것은 과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움직이죠. 그러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의 잠재력은 있다.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나빠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상승한 거에 따른 시장 조정으로 봐야 된다. 숨 고르기다는 얘기예요. 지금 최근에 주가 움직임들 보면은 그동안 나폭 가대주들, 그동안 못 움직였던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죠. 그러니까는 먼저 간 것들이 쉬고 못 간 것들이 조금 레벨업이 되는 그러한 시장이라 보시면 돼서 뭐 더 이상 RFHC 뭐 크게 밀릴 국면은 없다. 단순히 이제 본격적인 상승까지는 시간은 좀 필요하죠. 왜냐? 자, 최근 고점이 얼마입니까? 거의 뭐 5만 그런 가까이 되는 48,600원이죠. 거기서 지금 35,000원대까지 밀리다 보니까는 물량이 엉켰죠. 그 물량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가를 바로 띄우면은 그동안 하락할 때 매수를 많이 한 개인들만 이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종목의 주체 세력인 외국이나 기관들이 여기서 왕창 사서 바로 뭐 5만원 돌파되고 띄우면은 개인들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가격 조정은 마무리되고 기간 조정 옆으로 행보하면서 올렸다 뺐다 하면서 가격 조정을 받을 때 뺏긴 물량을 다시 빼앗는 그런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에서 뭐 가격 조정 마무리되고 좀 올렸다 뺐다 기간 조정인데 지금은 그래서 인내하는 시간이고 뭐 오늘 수급적으로 개인들이 한 14,000주 쳤지만 최근에 물량이 그렇죠? 주가처럼 개인들이 물량 크지 않죠? 뭐 26,000주, 29,000주 팔았다가 최근에 32,000주, 오늘 14,000주 대사는 그렇죠? 행보하는 그런 데서 뭐 작게는 35,000원에서 뭐 4만원의 작은 박스권을 이루면서 조금 시간이 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서 지금은 인내를 갖고 기다리다. 물론 최근에 주가가 하락해서
그리고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속상하겠지만은 지금 뭐 매수도 하지 않는 관망하는 것이 좋다. 인내를 갖고 기다리자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카카오예요. 어저께 실적 발표하고 제가 이제 장중에 뉴스 특징주 분석이 아마 카카오 분석을 해드렸어요. 오늘도 이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제 카카오를 이제 언급한 우리가 카카오는 상당히 싸게 쌀 때 언급을 해드렸어요. 계속적으로 뉴스 특징주 시간에 계속적으로 카카오 실적 호전 뉴스가 계속 보고서가 나왔다. 여러 증거사 통해서 그 얘기는 시장에서 인기가 있다.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리고 지금 15만원대 우리가 13만원 뭐 중반대일 거예요 아마 계속 언급적으로 해드린 게 그리고 치고 나가는 모습이죠. 자, 근데 어저께 우리가 이제 분봉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뭐 신규 매수분 조금 이제 부담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 아침에 그러니까 저 실적이 크게 호전되는 뉴스를 듣고 거래가 윗꼬리에서 많이 됐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가격적인 부담이 된다 그러죠? 당연히. 자, 그래서 며칠 조정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오늘도 주가가 몇 프로입니까? 15만 5천원까지 한 2.6% 올라갔다가 약간 대밀렸죠. 뭐 제 기준으로는 조금 뭐 기간 조정 거칠 수 있는데 오늘 심으로 봤을 때는 그쵸? 수급상 볼게요. 오늘 개인들이 23만 주 팔았어요. 그러면은 어저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는 하루 지나니까 오늘 뭐 주가 뭐 강법이니까 뭐 뜬 건 아닙니다. 강법 수준이니까는. 근데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27만 주를 매수를 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신규 매수하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저는 뭐 권해드리진 않지만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끌고 가도 되지 않나. 조정이 생각보다 더 짧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카카오 좀 더 끌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문제 첨보예요. 내년 2차전지 생산설비 증설효과 기대했어요. 3분기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15% 감소한 346억, 영업이익은 23% 감소한 62억. 그러니까 최근에 2차전지 실적 나온 것도 보면 다 부진해요. 뭐 대형주인 뭐 삼성 SDI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 강조해드리는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다 실적들이 부진하죠. 아마 4분기도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내년에는 크게 증가한다 그러죠. 이 첨보 같은 경우에는 꼭 2차 전지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하는데 이 2차 전지 부분을 조금 더 투자를 한다 그러죠. 생산 선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렇죠. 자세히 보면 2차 전지 부분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회사는 생산 선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년 배터리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4% 급증한 1196억을 기록을 할 거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단기 실적보다 2차 전지 시장 성장 모멘텀을 주목할 시기라며 설비 투자 확대,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실적 성장을 담보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얘기 나왔으면요. 당연히 첨보, 주가의 움직임을 어떻게 봤는지 우리가 뉴스 특징지 분석을 하는 이유는 그 리포트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 내용이 나왔을 때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좋은 얘기가 나왔으면은 시장에서 그걸 좋게 받아들여서 주가가 떠야 되고 뜨면서 이 종목의 주체 세력들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 거고 반대로 악재가 나왔으면은 빠져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빠지면은 악재가 나서 안 빠지면 올라가는 거고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주가가 올라갈지 해서 못 올라가면 빠지는 거예요. 빠지든지 아니면은 조정이 기간 조정이 됐던 가격 조정이 됐던 길어지는 거고 그런 부분 이해하면 되는데 자 첨보 오늘 1,000원 떴어요. 한 1.6% 그렇죠? 뭐 다른 2차 전지 관련주처럼 뭐 거의 이제 바닥권에 있을 겁니다. 2차 전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때문에 화재권으로 인해서 최근 주가 다들 힘이 없어요. 그렇죠? 뭐 수급적으로 또 뭐 크게 오늘 25,000주, 그쵸? 뭐, 크게 부담되진 않지만은, 그쵸? 종목을 너무 2차 전지에 나열할 필요는 없죠? 뭐, 첨보도 이렇게 보니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쵸? 뭐, 분봉상으로 봐도, 뭐, 좀 장 막판에 밀리겠지만, 그건 조금 시장 역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뭐, 바닥권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종목을 뭐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강조해 드렸던,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먼저 포스코 케미칼 먼저 볼까요? 그죠? 포스코 케미칼이 음극재, 양극재 두 개를 다 만드는 국내 유일한 회사라고 했어요. 양극재 시장이 크지만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그동안 철강 부분에서 2차 전지로 좀 매출 비중이 한 30% 내년에는 넘는다 그러죠. 영업이익 차지하는 비중도 한 35% 되니까 회사 차원에서 2차 전지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좋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일단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단 바닥을 확인되고, 그래서 3분기 실적의 발표 아주 안 좋게 나왔는데 그것을 저점을 기점으로 해서 좀 좋아지죠. 하지만 여기서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라고 했어요. 4분기 실적 그렇게 크게 호전되지 않는다 그랬고, 아직 시장에서 2차 전기차죠. 전기차에 대해서 크게 이슈화되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다. 단순히 최근 1차 올라가고요. 조정받고 2차 올라가고 조정받고 이제 3차 한 번 남았다 그랬어요. 특히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갈 때 어떻게 한다? 이동평균선이 지지 역할을 해준다 그랬어요. 요번에 이 종목 포스코 케미칼 121선 맞고 빠졌죠? 자, 밑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다? 61선이 기다리죠? 그러면 저점을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3파 상승, 3차 상승이 한번 남은 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은 조금 물량을 좀 싸게 사서 이익 나신 분들은 한 번 정도 줄여주는 것도 괜찮다 해서요. 3차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에서는 주로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프로비엠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쵸? 자, 이 종목도 아까 그건요. 121선이 눌러주고 61선이 지지를 해주는데 에코프로비엠은 아직 61선 돌파가 안 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건 반대로 21선이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죠. 에코프로비엠 오늘 200원. 요 종목도 오늘 장중에 조금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좀 막판에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 상승폭을 둔화시켰어요. 근데 수급적으로 뭐 최근에 큰 변화는 없어요. 그렇죠? 한번 주가가 크게 8.3% 크게 상승을 한 10월 28일 날 이후에 주가는 뭐 오르고 내리고 조금 횡보하는 국면이 나오면서 수급적인 큰 변화도 없죠. 일단 21선 지지를 삼아서 한번 이것도 이제 1차 상승하고요. 한번 조정받고 2차 상승하고 조정받고 이번에 3층 상승. 보통 이제 1차 상승하고 가격 조정을 보면은 2차 상승하고 기간 조정받죠. 네, 요번에 상승. 그래서 한 뭐 55,000원 그 내외까지는 가능하다 해서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3차 상승을 조금 더 기다리자. 조금 시간이 생각보다는 늘어져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1차 때 조정 때는 가격 조정을 받을 때는 좀 기간 조정 받아서 좀 길어지는 것이 있지만은 분명히 상승률은 모르겠습니다. 뭐 시장이 뭐 크게 하락하거나 뭐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뭐 제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3차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홀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좀 뭐 이게 다 내용들이에요.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쭉 있는데 뭐 계속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이 포스코 케미칼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 그냥 기술적 분석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다음에 기회 있으면요 한번 다시 한번 집중하는 분석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요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